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 TV랑 인터넷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은품 주네? 차라리 요금 할인이나 해주지. 스카이라이프 30% 요금 할인 홈결합 출시. 월 19,800원에 인터넷과 TV를 부담 없이. 스카이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세인입니다. 최근에 주요 기업들은 컨택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고객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경영을 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을 하면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순 목적을 넘어서 그 역할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콜센터 구축과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챗봇 솔루션 사업까지 선보이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브로드 CNS의 차두선 대표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브로드 CNS 어떤 기업인지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브로드 CNS는 2013년에 설립되어 된 기업의 컨택센터 그리고 콜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고객 경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벤처 기업입니다. 보통 B2C 비즈니스를 하는 일반 기업들은 그 고객 관리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과 기업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솔루션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는 교환기, CTI, IVR, 녹취, CRM, KMS, 그리고 톡 상담을 하는 그러한 다양한 솔루션 등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또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그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콜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개발자 출신이고요. 네. 2002년도에 국내에서는 이제 최초로 기간통신 사업자가 함께 저희랑 같이 이러한 콜센터 ASP, 그 당시에는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없을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 ASP라고 하는 임대 사업을 저는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구축하고 서비스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기간통신 사업자 같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서비스 확장에 대한 좀 그 난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이번에 창업을 2013년에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당시에 느꼈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개선하고자 솔루션을 LGU 플러스와 같이 클라우드 사업을 뛰어들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확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뭐 통신사나 은행 등 콜센터에 연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브로드 CNS에서 진행하고 있는 콜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떤 건지 이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콜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어떤 건가요? 네, 콜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마디로 말 그대로 콜센터에 필요로 하는 모든 인프라를 네. 서비스로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대부분 콜센터 장비들이 되게 이제 고가의 장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솔루션과 시스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들이 많은데 그런 장비들을 예전에는 구축을 했었죠. 고객사 내에 전산실에, 통신실에 대부분 장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제 썼었는데 그러한 장비들을 이제는 저희 같은 사업자가 클라우드 사업자가 대규모로 ID 센터에 장비를 구축해 놓고 그거를 월 임대 형태 그리고 상담원 유저당 월 임대 비용을 받으면서 원스톱으로 빠르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바로 콜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일반 구축과 했을 때 어떠한 이점들이 있나요? 일반 구축형 방식에서는 보통 초기 예산 작업부터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책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구축하는 데만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상의 오랜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요. 시간도 또 소요가 많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을 하드웨어 인프라부터 먼저 구축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고객사와의 DB하고의 많은 연동, CRM과의 연동 이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게 이제 구축형 방식의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운영 유지 관리를 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구축형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구축형 방식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트렌드는 이러한 자산을 확보하기보다는 보다 더 편리하게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임대형 방식, 즉 클라우드 방식을 이제 선호하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클라우드 방식으로 그래서 자산을 확보하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2주 이내에 이러한 고급형의 콜센터를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 특징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저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편리함으로 계속적으로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분야에 많이 사용되나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기업들은 지금은 특정한 어떤 분야를 떠나서 이제는 보편적으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다면 클라우드 방식에도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을 선호하는 분야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가요? 두 가지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퍼블릭 클라우드는 저희 같은 또는 기관 통신 사업자 또는 저희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대규모로 시스템을 퍼블릭한 공간에 즉 ID 센터, 데이터 센터에 장비를 대규모로 꾸며놓고 또는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거를 이용해서 거기에 인프라를 이미 만들어 놓고 그거를 퍼블릭하게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네. 즉 많은 기업들이 그 시스템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나만의 시스템을 저희가 ID 센터에서 독립적으로 기업의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그거를 서비스해주는 그럼 좀 더 방식의 차이가 금융이나 있다고 은행 쪽에서 많이 선호를 하겠네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호하는 기업은 대부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 즉 금융, 보험, 특히 뭐 공공기관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특히나 또 선호하고 비용이 물론 그 퍼블릭보다는 당연히 그렇죠.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비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이 워낙 철저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호하는 것이 이제 대세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그 이외에 보안도 당연히 이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보다 더 스피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공유해서 쓰더라도 비용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러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그 외에 나머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혹시 보나 콜센터 클라우드인가요? 이 보나 콜센터 클라우드가 병원 시장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클라우드는 어떤 클라우드인가요? 네, 저희 보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저희 브로드 CNS는 이러한 뭐 퍼블릭 클라우드, 보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외에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보나 클라우드라고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저희 고객군을 좀 살펴보면
지금 저희 보나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기업이 약 한 200여 개 이상의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종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금융, 그리고 공공, 쇼핑, 뭐 IT, 글로벌 기업 등이 이제 주력이었습니다. 주력이었는데 저희가 2015년부터 병원이라고 하는 시장에 저희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특화해서 공격적으로 현재 비즈니스 하고 있고, 최근에는 많은 병원들이 뭐 상급 종합병원부터서 종합병원, 전문병원, 로컬 의원급까지 해서 많은 병원들이 저희 보나클라우드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보나콜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저희 보나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병원만을 먼저 이제 그 특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보나클라우드를 쓰는 병원들은 일반적으로 전화만을 이용하는 콜센터 단순한 관리만을 저희는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병원 업종에서 필요한 니즈가 뭔지를 저희는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로 한 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 병원에서는 신환율을 어떻게 높일 거냐라는 중요하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도율을 얼마큼 낮출 거냐라는 거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병원 매출을 얼마만큼 향상시킬 거냐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걸 통해서 또 고객 만족도를 얼마만큼 높일 거냐.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병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했던 그러한 네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 기술들을 저희는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신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는 지능형 CTI라고 하는, 그래서 뭔가 더 인텔리전트한 고객과 상담원을 연결해주고 또 우선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신환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능형 CTI를 개발해서 적용을 했고요. OCS EMR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대부분 쓰고 있는 그런 환자의 예약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간의 연동을 통해서 이분이 신환인지 아니면 재진 환자인지 신초진인지 등등을, 또 VIP 고객인지를 바로 판단해서 거기에 적합한 상담원을 연결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빠르게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서비스 등을 통해서 신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도율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는 대부분 요즘 뭐 노쇼 환자들이 많고요. 병원뿐만 아니고 일반 음식점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에서 노쇼 고객들이 많은데, 병원에서도 실제로 노쇼 고객들의 비율을 보면 아주 우리가 흔히 되게 상급 종합병원, 유명한 병원들,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부도율이 12%에서 15% 이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병원들도 그런데 종합병원이나 일반 다른 병원들은 그 부도율은 실제로는 20%가 넘어가는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런 부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만든 게, 병원에서는 해피콜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즉 예약이 되어 있으면 그 전날, 전전날 문자를 보내는 것도 있고요. 문자를 보내면서도 일일이 직원들이 환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예약 내용을 안내해 주면서 혹시 문제가 있을 때 변경을 해주거나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부도율은 낮아지게 되는데, 대부분 병원의 특성을 보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계속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인력 구성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못하죠. 해피콜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피콜 오토콜링 서비스, ACS라고 해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안내를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부도율을 낮춰줄 수 있었고요. 예약 문자를 대부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경이나 취소를 원할 때에 자동으로 답장만으로, 환자가 병원에 문자 답장만으로 병원에서 그 부분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 등등을 통해서 이제는 병원이 노쇼 환자가 생길 가능성을 빨리 파악해서 그걸 선제적으로 처리하고 그 부분을 빈 캐파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환자들을 빨리 채워넣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도율을 낮추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그렇게 되면서 두 가지를 요소를 잡으면 당연히 병원 매출은 향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도 높아졌던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나 서비스 향후 시장 진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이 보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크게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대 개척할 계획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서비스 측면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혁신적인 부가 서비스들에 대한 발굴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음성인식 상담 서비스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크게 세 가지 서비스를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출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 확대 측면인데요. 지금까지는 콜센터가 대부분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썼다면 시장의 성장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로컬 병원을 타겟으로 한다면 이제 로컬 의원급까지 그래서 약 7, 8만 정도가 되는 이런 의원급까지 고객 관리, 환자 경험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좀 더 라이트 버전으로 만들어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러한 국내에서 성공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외 진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이카와 협력을 해서 먼저는 동남아시아 쪽에 병원 콜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삼성 서울병원뿐만 아니라 또 굵직한 병원들에서 많이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구축형 방식으로 저희가 장비를 납품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러한 큰 병원에서는 몇 가지 효과들을 실제로 이제 봤습니다. 첫 번째가 실제 신환율이 향상이 됐고요. 부도율이 낮아지고 그럼으로써 실제 신환율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월요일 같은 때에는 평균 예전에는 한 80%대의 응대율을 보였다면 저희 시스템으로 바꾸고 난 이후에는 신환율 응대율이 95%에서 98%, 99% 이 사이까지 이제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도율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고객 응대가 더 빠르게 됐고 다양한 채널로 고객 응대를 또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 만족도, 환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던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은 실제 국가 만족도 지수 NCSI라고 하는 이제 지수를 보통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1위 그리고 최근에 고려대학교들을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 거기도 매년 4위권, 5위권 이후였는데 이번에 3위권까지 향상됐던 그런 실제 그런 지표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전 세계 그만큼 컨택 시장이 블루오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기업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동화도 많이 하고 인공지능에도 관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단순한 비용 절감이라는 이점 아래 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 인공지능 컨택센터 즉 챗봇과 같은 서비스를 기업이 도입을 하면 할 때 처음에 목적 자체는 모든 거를 사람으로 인력으로 운영했던 운영 코스트가 원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도입을 많이들 검토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공지능 컨택센터를 무조건 비용으로만 접근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됐을 때의 기업의 악영향을 정말 저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챗봇과 같은 서비스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상담원을 어시스트 해주는 용도, 즉 상담원이 근무할 수 없는 환경, 즉 업무 외 시간, 그리고 휴일 같은 때는 고객들은 그 기업에 어떤 문의를 하고 싶어도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단순한 홈페이지 정도에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월요일 날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역할로서 인공지능 챗봇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셀프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요. 그럼으로써 상담원들은 보다도 좀 여유로운 상담, 그리고 감성 상담,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고 보고, 그럼으로써 서로 간에 기업과 상담 이 컨택센터 시장이 함께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 이러한 인공지능 컨택센터가 발전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챗봇 상담이 주된 게 아니라 또 상담원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브로드 CNS 외에도 국내 많은 IT 기업들이 있는데요. 콜센터 IT 기업들이죠. 그 안에서 브로드 CNS만의 강점과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거를 꼽으실까요? 저희 브로드 CNS는 매년 저희 매출의 15에서 20% 정도의 R&D 투자를 하고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저희는 보나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콜센터에 필요로 하는 굉장히 많은 솔루션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를 모두 자체 솔루션으로 저희는 구축 개발했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희 경쟁사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다른 서드 파티 제품들로 이용하게 되게 되는데, 저희는 모든 서비스를 저희 자체 개발한 솔루션으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대응도 빠르고요. 기술 지원에도 업그레이드도 빠르고, 그러면서 고객 만족도 높아지는 것들이 저희의 큰 차별화된 어떤 전략이고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네이버와 함께 인공지능 챗봇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 구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네이버하고 인공지능 네. 챗봇 파트너가 되기 이전에 저희는 인공지능 챗봇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하고 정부과제로서 진료 예약 인공지능 챗봇 플랫폼 개발을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과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 이제 그게 6월에 완료가 되는데, 그러던 차에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정확히 말하면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MVP라고 하는 이제 회사의 챗봇 인공지능 챗봇 파트너로 또 작년 말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이러한 진료 예약 분야의 병원 분야의 진료 예약 챗봇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발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의 그 인공지능 챗봇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의 챗봇 플랫폼 엔진과 저희 플랫폼에서는 다소 네이버보다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좀 있습니다. 뭐 자연어 인식 처리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국내선 1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네이버의 인공지능 챗봇 플랫폼과 연계해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객이 인공지능 챗봇 플랫폼을 좀 더 저렴하고 보급형으로 원하면 저희만의 솔루션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좀 더 기술력이 더 필요하고 자연어 처리 기술이나 딥러닝 기술 같은 좀 더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또 네이버의 인공지능 챗봇 엔진을 탑재한 저희 챗봇 플랫폼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저희가 네이버와 함께 협력해서 서비스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최근에는 뭐 챗봇 상담 외에도 클라우드와 함께 이 서비스와 함께 컨택센터의 음성 인식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시죠? 네, 컨택센터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음성 인식 서비스가 활발하게 도입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최근입니다. 1월 4일 날 셀바스 AI라고 하는 음성인식 전문 회사하고 사업제를 체결해서 음성인식 콜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음성인식, 그다음에 음성 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음성 인식 자동 상담 서비스를 저희가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요즘에는 또 음성 인식과 함께 모바일 화면을 함께 보는 이 컨택 센터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또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금융이나 어떤 그 카드사 또 네. 이런 데 전화를 해보면 음성 상담은 1번, 보이는 ARS는 2번이라고 네. 해서 쇼핑을 아마 하시다 보면 그런 그쵸. 화면들을 많이 보게 네. 될 겁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요. 이제는 음성으로 하게 되면 많은 정보들을 듣다 보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불편한 피로해져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보면서 함께하는 서비스가 바로 보이는 ARS인데 저희가 콜게이트라고 하는 회사와 함께 협력을 해서 이러한 보이는 ARS 서비스를 진료 예약 분야에도 적용을 해서 서비스를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보급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로도 저희가 공동으로 출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협력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화두가 또 인공지능이잖아요. 이 인공지능 AI 플랫폼의 역할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그 인공지능 콜센터, 컨택센터가 기존의 상담원의 시장을 줄이고 컨택센터를 시장을 줄이는 것보다는 보다 더 협력해서 전문화된 상담으로 전문성을 높여 감성 상담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인공지능 AI 컨택센터는 솔루션이 어시스트 해주는 말 그대로 상담원을 도와주는 역할로서 충분한 그런 역할로 발전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빅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객센터에서 많이 쌓여 있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그러한 백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관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브로드 CNS가 추구하는 계획과 또 방향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 그리고 IoT, 클라우드, 모바일과 같은 네 가지 기술 분야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공유 경제 시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해외 진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와 함께 협력을 해서 병원 분야에서 저희가 성공을 했던 병원 진료 예약 클라우드 서비스 이 분야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 IT 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런 타겟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출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병원 분야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까지 그리고 현지의 기간통신 사업자하고의 제휴까지를 통해서 많은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컨택센터 하면 또 브로드 CNS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브로드 CNS의 차두선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AI 컨택 센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확산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였죠. 구글이 선보였던 이 AI 비서 듀플렉스가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또 병원이나 식당을 예약해서 화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만간 일상사가 되는 날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미래투자하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